나쁜 사람만 조심하세요. 그게 어려운 건가? 안녕하세요, 구지코입니다. 세 번째 구지 스토리는 제가 뉴질랜드에서 했던 여행들, 여행 팁에 대한 거예요. 저는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계속 일도 못 구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여행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가기 전부터 나는 여행 못해, 너무 무서워, 나 영어도 못하잖아 라고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할 거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아예 안 했던 거죠. 근데 그 모든 게 뉴질랜드에서 만난 제 남자친구 때문에 변하게 됐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갔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인연이 돼서 한 달 정도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된 독일인 남자친구가 있어요. 9월쯤이었나? 그 친구가 저한테 나 11월 중순에 뉴질랜드 남섬을 여행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같이 가고 싶었죠. 제가 그 친구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로드트립을 하는 거잖아요, 타지에서. 근데 제가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리 여자친구여도 혼자 여행 가기로 계획했었는데 제가 따라간다고 하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도 갈래, 나도 데려가주라 라고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재밌겠다 이렇게 말을 내뱉었는데 그 친구가 그럼 너 나랑 같이 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저는 너무 돈이 없었고 굉장히 쪼들리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예스를 했어요. 이 친구가 아니면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여행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기가 싫었어요. 이 친구도 저랑 같이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기대를 해줘서 저는 정말 행복했죠. 일단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친구한테 정말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남섬을 여행을 했는데 저한테 기름값을 한 번도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뉴질랜드가 기름값이 정말 비싸거든요. 2018년 현재 리터당 2달러에서 2.30달러예요. 엄청 비싼데 그 당시보다 지금이 좀 더 기름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도 분명히 비쌌을 거란 말이죠. 물론 그 친구는 일을 해서 돈을 잘 버는 상태였고, 그리고 어차피 혼자 여행을 갈 거였기 때문에 혼자 여행을 갔으면 어차피 자기가 낼 기름값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선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게 해준 게 전 너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게 너무 고마워요. 아무리 남자친구여도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수도 없이 고맙다고 말을 했지만 여기서도 그때 너무 고마웠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네요. 아무튼 남자친구 차를 타고 남섬을 쭉 돌아서 여행을 했어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한 바퀴 쭉 돌아서 크라이스트처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며칠간 머물면서 북섬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죠. 왜냐하면 북섬으로 넘어가려면 차를 팔아야 됐거든요.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면 너무 부담이 되는 데다가 이제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차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남섬에서 차를 팔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호주에서는 불법인데 뉴질랜드에서는 차를 주차해 놓고 종이에다가 나 이 차 판다, 얼마 정도에 판다, 애누리 가능, 뭐 전화번호 이렇게 써놓거나, 그리고 백패커스 보드나 뭐 차 판다고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행자들끼리 거래를 해서 차를 팔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차를 샀다가 팔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배를 타고 북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클랜드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그 친구는 비자가 만료가 돼서 독일로 돌아가요. 근데 버스 패스도 남아있고 여기에서 여행을 끝나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에 북섬을 이미 여행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섬은 같이 샅샅이 돌아다녔는데 북섬은 많이 여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여행을 시작했죠. 남자친구랑 같이 여행을 하다가 혼자 여행을 하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운데 한편으로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는 내가 여기 와서 여행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심지어 남자친구랑도 여행을 해보고 혼자서도 여행을 해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혼자 호스텔을 예약하고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남자친구 없어서 많이 쓸쓸했지만 혼자 하는 여행도 그 나름의 매력은 있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여행 붐이 인지 오래라서 젊은 친구들이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20살이었던 2005년에는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제가 21살, 22살 때 국내 여행을 혼자 하면서 돌아다녔거든요. 배낭여행처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정말 용기 있다, 멋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튼 그런 시대에도 제가 그렇게 혼자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여기는 외국이고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지레 겁을 먹었던 거예요. 역시 부딪히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 무서워. 거기서 무슨 일 일어나면 어떡하지? 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가세요. 무조건 가세요. 부딪혀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사람만 조심하세요. 그게 어려운 건가? 북섬에서는 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뉴질랜드는 땅에 비해서 인구가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절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여행자들한테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교통편을 가지고 있어요. 파란색 루트가 남자친구와 여행한 루트고 보라색 루트가 저 혼자 여행한 루트예요. 버스는 인터버스에서 플래시패스를 사서 여행을 했어요. 팜플렛 보면 이렇게 이 정도 시간이면 이 정도 여행할 수 있다 루트가 나와 있고요. 주요 여행지 정보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패스가 시간당 얼마인지 나와 있고요. 메일이나 사이트에서 자신의 패스 고유 번호로 구매 내역 혹은 예약한 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버스 회사에 비해서 노선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게다가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계획한 여행 루트에 따라서 시간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버스를 예약하면 시간이 차감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인터버스에 노선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인터버스의 노선은 보통 굵직한 여행지를 중심으로 루트가 짜여 있어서 그 외의 경우에는 네이키드 버스 노선을 확인해보세요. 저렴하고 가끔 $1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도착할 목적지에 숙소를 예약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정확하게 여행 루트가 정해져 있고 버스까지 예약이 돼 있다면 호스텔은 미리미리 예약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이 없어서 비싼 돈을 들고 정말 비싼 방을 써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도 뉴질랜드는 호주에 비해서 호스텔비가 정말 저렴한 편이에요. 묵었던 숙소 중에서 가장 저렴했던 거는 1박에 $15까지 했어요. 근데 호주에서 가장 저렴했던 게 $28였거든요. 정말 차이 나죠? 물론 이 가격들은 최저가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당시에 뉴질랜드 숙소의 평균 금액은 $20에서 $25였어요. 호주의 숙소 평균 금액은 $30에서 $35였어요.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렴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호스텔을 찾아다녀야 됐어요. 이렇게 BBH 사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BBH 호스텔에서 멤버십 가입을 바로 한 다음에 책자를 받고 그 책자를 보고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통화로 질문이나 예약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어요. 책자를 보면 이렇게 가격, 위치, 무료로 제공되는 게 무엇인지, 와이파이 유무 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단, 와이파이 무료라고 해놓고는 하루를 묵든 3일을 묵든 한 명당 50MB만 무료로 제공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히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 $20 정도를 내면 멤버십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이상 장기 여행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호스텔을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분들은 여기에 멤버로 가입을 하셔서 호스텔 갈 때마다 할인된 금액을 받으시면 훨씬 저렴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에이전시도 많은데 BBH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아요. 그래서 이용하기 가장 편리하실 거예요. 물론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지만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책자를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갔던 숙소들 중에서 괜찮은 숙소들만 몇 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레이크 테카포의 세닉 리조트 하루 $25. 창문이 없어서 좀 어둡고 요리 도구가 좀 부족했지만 BBH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고 깨끗하고 부엌이랑 방도 넓고 이불 촉감도 좋고 그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추운데 전기요까지 깔려 있어서 참 좋았어요. 레이크 테아나우의 테아나우 로치 레이크프론트 백패커스 $25고요. BBH예요. 완전 좋아요. 깨끗하지도 않고 주방 들어갈 때마다 키가 있어야 해서 정말 불편했는데 돔룸인데도 집 한 채가 제공됩니다. 벙크베드 3개가 있어서 6명이 지내는 방인데 엄청 넓고 옷장도 있고 샤워실이 붙어있는 화장실도 있고 간단한 토스트를 먹거나 차를 마시고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주방과 탁자 테이블까지 있어요. 소파가 있는 거실도 있고 심지어 호수가 보이는 아주 넓은 발코니까지 있습니다. 조건이 이런데 가격은 저렴하고 제가 지냈던 호스텔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푸나카키의 푸나카키 비치 호스텔 $25로 BBH고요. 2층인 부엌 다이닝룸에서 바다가 보이고 다이닝룸이 나무로 된 가구로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경치가 일단 너무 좋고 바다가 바로 앞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그냥 한 발자국 바로 앞에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비 오고 흐리고 이래가지고 바다에 나가보지도 못했다는. 문제는 팬케이크 락스 말고는 볼 게 없다는 거? 그냥 바다를 즐기면서 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좋은 호스텔인 것 같아요. 방도 깔끔하고 침대도 튼튼하고 보통 호스텔 벙커에서는 삐걱삐걱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나더라고요. 담요도 주고 돔룸인데 안에 탁자와 작은 세면대가 있어서 좋습니다. 채광이 잘 되고 풍경이 좋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플러그 꽂는 곳도 엄청나게 많아요. 플러그가 이렇게 많은 곳은 처음 봤다는. 단점은 인터넷이 무료가 아닙니다. 다음은 넬슨의 타스만 베이 백패커스입니다. 돔룸이 $23인데 인터넷이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초코 푸딩이랑 아이스크림까지 매일 저녁 무료로 줍니다. 근데 초코 푸딩이 아니라 그냥 브라운이에요. 아무튼 테이블과 의자가 많아서 앉을 곳이 많고 다이닝룸, 라운지, 부엌 다 넓고 좋아요. 깨끗하고요. 방도 아늑하고 귀여운 개냥이 가필드가 있어서 더 좋았던 호스텔입니다. 네이피어의 토드홀 백패커스. 싱글룸이 일주일에 $110밖에 안 해서 엄청 좋았습니다. 시설은 좋지 않지만 일하면서 개인룸 쓰면서 살기에는 네이피어에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게 싱글룸이 일주일에 $110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6명이 한 방을 쓰는 곳에서도 일주일에 $150 정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혼자 쓰는 개인 방이 일주일에 $110라고 하는 건 그냥 거저죠. 제가 갔던 여행지 중에서 정말 좋았던 여행지들을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작은 마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모든 분들에게 다 추천할 만큼의 여행지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개인 취향이라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취향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여행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추천드릴 여행지는 남섬에서는 아카로아, 레이크 데카포, 퀸스타운, 아벨 타즈만입니다. 아카로아는 크라이스트처치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요. 아주 작지만 굉장히 예쁜 곳입니다. 바다 색깔 정말 예쁘죠? 레이크 데카포는 유명한 아주 작은 교회가 있는 호수고요. 꽃이 폈을 때 눈 쌓인 산과의 조화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퀸스타운은 관광도시예요. 작고 예쁜 마을이지만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관광도시라서 모든 게 다 비싸요. 하지만 모든 액티비티가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저는 말 타고 롯지 타고 아이스바에 가봤어요. 롯지 진짜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롯지가 있더라고요. 안 가봐서 비교는 못하겠지만 퀸스타운 거는 코스가 꽤 길고 풍경이 기가 막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벨 타즈만입니다. 섬이 엄청 많아서 그중에서 택해서 보트로 가거나 하이킹 좋아하시면 며칠 코스로 가시는 게 있어요. 멀리 있는 섬일수록 깨끗하고 아름답겠지만 너무 비싸서 저는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갔어요.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산행도 하고 해변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게 전부지만 아름답습니다. 북섬에서는 파이히아, 코로만델, 하이비치, 타우포, 로토루아, 네이피어 정도 되겠습니다. 파이히아에서 케이블레인가 투어를 예약하세요. 차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시면 더 좋겠지만 차가 없으시면 케이블레인가, 모래 언덕, 90마일스 비치 세 곳을 들르는 투어가 있는데 정말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투어를 정말 싫어하는데 이건 정말 좋았어요. 일단 모래사막에서 보드 타는 거 진짜 꿀잼입니다. 근데 올라갈 땐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 90마일즈 비치는 어떻게 사진만 잘 찍으면 우유니 사막처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는 길에 이름 모를 작은 마을에 들러서 피쉬앤칩스를 먹었는데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피쉬앤칩스를 많이 먹어봤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투어에서 들른 그 집은 진짜 좋은 맛이었습니다. 그거 또 먹고 싶어서 뉴질랜드 음식하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파이히아에서 또 갈 곳이 있어요. 제가 세상 강추하는 우루푸카푸카 섬. 섬 전체가 곳곳이 해변인 곳입니다. 산행하면서 여기저기 해변도 다니고 거기 며칠 진짜 살고 싶더라고요. 하헤이 비치. 그냥 바다인데 한적하고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캐시드럴 코브가 정말 예뻐요. 멋진 돌과 절벽과 암벽 터널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타우포는 북섬의 중앙에 있는 곳인데 유명해요. 바다가 보이는 잔디 경사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여유를 부려보세요. 후카포포라는 게 있는데 멋지고 시원해요. 가는 길에 천연 온천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들어가면 저 습한만 따뜻한 물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후카포포 갈 때 수영복 안에 챙겨 입고 가세요. 그리고 로토루아, 화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계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차를 타고 있어도 냄새가 나고요. 그냥 도시 전체가 냄새가 나요. 숙소에 있을 때도요. 그래서 냄새에 민감하시다면 절대 비추지만 그런 냄새 괜찮다 하시면 신기한 화산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화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 색깔 너무 신기하고 멋지지 않나요?
빠지면 즉사죠, 즉사. 저는 개인적으로 누린내, 비린내 등 냄새에 엄청 민감한데 로토로 하는 글쎄요, 냄새 그냥 괜찮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네이피어입니다. 그냥 잠깐 가시려면 아트데코 축제 기간에 가시길 추천드리고요. 네이피어 가시는 분들은 농장일 하시면서 살아보거나 한 일주일 정도만 머물러 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게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머물러 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정말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지만 바로 앞 바다와 노을이 매일매일 감동스러운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오렌지, 블루베리, 사과 농장 많으니까 농장일 하시면서 지내기 참 좋아요. 만약 다 가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다 돌기엔 좀 벅차다 싶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여행지 위주로 여행 루트를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뉴질랜드에 갔다 온 지 그때가 2014년이었으니까 지금 2018년이잖아요. 벌써 4년이 지난 일인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가 나한테 뉴질랜드 어디가 제일 좋아? 그러면 무조건 남섬으로 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영상 촬영 때문에 확실한 기억들이 필요해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있으면서 기록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북섬에서 했던 여행들이 사실 더 특별한 게 많았더라고요. 남섬은 분명 곳곳이 아름답지만 정말 조용하고 평화롭고 좀 휴식을 취하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느린 여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북섬 여행이 더 나으실 거예요. 제가 이 영상 끝에 뉴질랜드 여행지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로 만든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 다 보시고 링크 타고 가서 봐주세요. 제 사진들과 함께 여행지에 대한 정보들도 알려드릴 거고요. 아직 뉴질랜드를 가보지 않으셨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